이슬람 마카체프의 매니저에 따르면 UFC는 아르만 사루키안, 찰스 올리베이라 또는 일리아 토푸리아와 관련된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은 또한 벨랄 무하마드와 샤부캇 라흐모노프와의 싸움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두 선수와 훈련을 해왔고 벨랄을 절친한 친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벨랄 무하마드가 샤부캇 라흐모노프를 이긴다면 UFC는 이슬람의 다음 경기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요? 마카체프는 두 체급에서 타이틀을 따는 더블 챔피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와 싸우고 싶지 않다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슬람이 두 번째 타이틀이 반드시 한 체급 위에서만 나올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들급에서 경쟁하기 위해 두 체급을 올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185파운드에서 두 번째 타이틀을 따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저는 UFC가 이 기회를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이 미들급 챔피언십을 위해 싸우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UFC에게는 다소 비상식적인 결정일 수 있지만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만큼 UFC가 이런 경기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싶어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데이나 화이트는 함자트 치마에프가 드리커스 두플레시스나 션 스트릭랜드가 챔피언이 되든 상관없이 미들급 타이틀의 다음 도전자라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UFC는 함자트가 벨트를 따서 더 큰 돈이 걸린 싸움을 준비하기를 바랄 가능성이 큽니다. 함자트는 엄청난 팬층을 가진 스타입니다. 이 스포츠에서 가장 큰 이름 중 하나로 UFC는 그가 챔피언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타이틀을 보유한 가장 큰 스타를 선호하는데 이는 페이퍼뷰 매출을 늘리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슈퍼스타가 없다면 이벤트를 판매하기 위해 더 경쟁력 있고 질 높은 경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슈퍼스타 챔피언이 있다면 과도한 홍보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경기를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UFC가 함자트 치마에프와 이슬람 마카체프 간의 싸움에서 큰 기회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투르키의 알라이시크와 협력하여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한다면 엄청난 재정적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UFC가 함자트 대 이슬람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면 투르키의 알라이시크가 참여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리야드 시즌 카드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 싸움이 예약된다면 그는 100% 참여하여 더 큰 성공을 이루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싸움이 UFC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싸움으로 즉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함자트가 타이틀을 더 많이 담화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가 모든 경쟁자를 이긴다고 가정해보세요. 반면에 이슬람은 이미 그의 체급에서 모든 상대를 이겼습니다. 그가 싸울 상대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슬람뿐만 아니라 그의 코치, 매니저, 그리고 벨랄 무하마드도 모두 그가 미들급으로 올라가서 타이틀을 놓고 싸우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이 챔피언이 누구든 이길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이슬람은 세계 최고의 파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숙련된 파이터인 이슬람은 파운드 대 파운드 1위로 높은 싸움 IQ, 뛰어난 타격 기술, 엘리트 그래플링 및 레슬링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포츠의 최고 수준에서 매우 다재다능합니다. 하지만 그는 전례 없는 일을 해내고 본래 체급보다 두 체급 높은 벨트를 획득할 수 있을까요? 상대가 누구든 함자트, 드리커스 두플레시스 또는 션 스트릭랜드라 해도 쉬운 도전은 아닐 것입니다. 이들은 상당한 체격 기점을 가질 가능성이 크며 싸움 날 이슬람보다 약 30파운드 더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몇 년 전 요토 마치다가 BJ 펜과 싸웠을 때와 비슷합니다. 두 선수 간에 약 30파운드의 체중 차이가 있었지만 마치다가 체중을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픈 웨이트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놀랍게도 그 싸움은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이슬람이 미들급에서 경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체격 차이가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매니저가 UFC가 그의 다음 싸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라이트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언급했을 때 이는 그들이 아르만 사루키안, 찰스 올리베이라 또는 일리아 토푸리아와의 매치업 외에 다른 것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슬람이 라이트급에서 싸울 선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의 유일한 선택지는 웰터급이나 미들급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벨랄 무하마드나 샤부캇 라흐모노프와 싸우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슬람은 미들급 타이틀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UFC가 그를 미들급으로 올려서 챔피언에게 도전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데이나 화이트는 함자트 치마에프가 먼저 타이틀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미 확인했습니다. 사업적인 관점에서 볼 때 UFC가 이런 싸움을 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경기는 UFC 역사상 가장 큰 싸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더 큰 싸움은 톰 아스피날 대 존 존스일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보다 더 큰 싸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투르키 알라시크가 이벤트를 후원하고 싸움을 홍보하는 데 도움을 주면 이 경기는 훨씬 더 거대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경기장, 입장, 예고편 등 모든 것이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홍보는 정말 대단할 것입니다. 현재 스포츠계에서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이슬람 마카체프가 아무도 달성하지 못한 수준의 위대함을 추구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이슬람은 타이틀을 4번이나 방어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라이트급 선수이며 역대 최고의 라이트급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챔피언이 위대함을 위해 대담한 움직임을 보일 자격이 있다면 바로 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챔피언이 체중을 올리는 아이디어는 신나지만 우리가 너무 자주 듣다 보니 팬으로서 지루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챔피언이 계속해서 벨트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슬람을 다른 선수들과 차별화하는 점은 그가 이미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체급에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벨트를 방어했습니다. 하빕, BJ 펜, 프랭키 에드가 등 누구보다도 더 많은 타이틀 방어를 기록했습니다. 타이틀 방어 횟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슬람은 UFC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UFC가 선수들에게 얼마나 많은 보상을 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UFC 311 카드에서 짧은 통보로 헤나토 모이카노와 싸웠습니다. 그 경기는 큰 영향을 미쳤고 데이나 화이트조차도 파운드 대 파운드 1위 선수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이나도 사실 이슬람 마카체프일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UFC는 선수들이 자신을 위해 나서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만약 이슬람이 나는 지금까지 어떤 파이터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을 이루고 싶다. 두 체급을 올려 미들급 타이틀을 놓고 싸우고 싶다고 말한다면 UFC가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그는 최근 이벤트에서 승리했고 타이틀을 4번 방어했으며 역대 최고의 라이트급 선수로 여겨지고 현재는 파운드당 랭킹 1위로 세계 최고의 파이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싸움은 UFC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UFC는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에게 벨트를 놓고 싸울 기회를 2번 제공했습니다. 이슬람은 또한 UFC를 위해 나서서 2개의 다른 카드에서 짧은 통보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UFC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슬람이 웰터급으로 올라가 벨랄 무하마드나 샤브캇 라흐모노프와 싸울 가능성도 있는데 그 싸움 역시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매니저에 따르면 이슬람이 다음에 누구와 싸우든 2번째 벨트를 놓고 싸울 것 같습니다. 드리커스 두 플래시스가 챔피언 자리를 유지한다면 이슬람 마카체프와 싸울 수도 있습니다. 드리커스는 이슬람과 싸울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체격 차이가 너무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슬람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저는 미들급 선수들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드리커스, 캄자트, 스트리그랜드와 같은 디비전의 엘리트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이슬람이 전반적으로 더 나은 선수라고 생각하지만 기술과 숙련도 면에서도 우위에 있지만 이 레벨에서는 체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큰 선수들과의 대결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슬람이 훈련해서 그 크기의 선수들을 다룬다고 말합니다. 그는 체육관에서 미들급 선수들을 이겼다고 하며 그의 코치인 멘데스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미들급 챔피언은 누구든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슬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마치 그가 그들의 벨트에 대한 합법적인 도전자인 것처럼 그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싸움이 실제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슬람 자신, 그의 코치, 그의 매니저, 심지어 벨랄 무하마드에 의해 여러 번 거론되었습니다. 이슬람이 미들급으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챔피언과 어떻게 싸울까요? 만약 UFC가 다음으로 하려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면 이슬람은 웰터급 타이틀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벨랄 무하마드와 싸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슬람과 벨랄은 서로 싸우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샤브캇 라흐모노프는 이슬람과의 대결에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샤브캇과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샤브캇이 벨트를 따고 벨랄 무하마드를 이기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샤브캇이 웰터급 타이틀을 차지한다면 이슬람의 다음 싸움은 미들급이 아닌 웰터급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슬람이 샤브캇과 벨랄을 모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들급 챔피언에게는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 마카체프의 2번째 벨트를 위한 싸움은 UFC가 하고 싶어하는 경기라고 생각하지만 이슬람이 먼저 웰터급 벨트를 따야 하는지 아니면 미들급으로 올라가도록 허락해 줄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